물리할 거야? 저번 시간에 이제 벡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물리하면 이제 힘과 운동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모르고 이걸 할 수가 없다고요. 어제 선생님이 이제 고3 학생들 지금 이제 시험 보고 있거든. 수능 말고 이제 면접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면접 몇 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경기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였니? 인하대도 있고 인천대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데 있는데 기계공학과 지원한 학생이 이제 근데 요새 이제 물리들을 선택을 안 하니까 질문이 이제 만약에 물리 법칙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뭐 나노로봇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자소서에 잔뜩 쓴 거야. 근데 결국 나노로봇이라고 하는 게 뭐니? 걔네들이 우리 혈액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 환부에 가 가지고 거기 가서 공격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혈류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알으려면 뭐를 알아야 돼? 유체역학을 알아야죠. 그다음에 얘 움직이는 거 동력학, 정력학 이런 거 역학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기계공학과의 기본은 역학이야. 역학을 알려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 물리했어? 그래서 했는데 당황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 핵심적인 얘기,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고 교수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얘가 그거를 진정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의 폭을 보는 거죠. 대답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무슨 앵무새처럼 책에 있는 내용, F는 MA 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수식으로 썼을 때 그 수식에 들어있는 행간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물리를 좀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안 그러면 맨날 어렵다고 얘기하고 벽이 느껴지는 게 물리야. 그러니까 물리를 선택을 안 하고 공대를 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교수님들이 가르쳐서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 가르쳐가지고 대학 과정을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애들이 부지기수야. 그래서 지금 물리 상위권 대학들은 물리 선택 안 하면 그런 과들 공대 쪽에서는 안 뽑아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리는 되도록이면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끝까지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게.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이제 선생님이 물리는 제일 1번으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막을 좀 아까 얘기했던 행간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공식을 적용을 해갖고 바로바로 추출해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식에다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묻는 답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니네가 그 스텝을 넘어가는 거가 거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공식에다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야. 출제자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분명히 공식만 외웠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틀린 답이 나오게끔 문제를 내는 거야. 여지없이 니네는 거기 걸려. 그러다 보니까 물리 공식을 외웠는데도 거기다 집어넣어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기본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기본 개념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첫 번째고 기본 개념이 탄탄하면 이제 그때는 공식을 암기하고 그걸 이제 대입해서 최저값을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답을 해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고. 그 단계가 어려운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제목이 힘과 운동이란 말이지. 니네 어떤 물리책을 봐봐. 제목이 다 힘과 운동이라고 나와요. 힘과 운동. 그러면 힘이 뭐고 운동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제목에 답이 다 있다고 사실은. 힘이 뭐예요? 우리 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orce라 그러고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벡터 값이기 때문에 F에다가 위에다 화살표를 저렇게 쓰는 거야. 크기하고 방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파워.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이 세다 그러면 파워가 장난 아니야. 파워 세 이런 얘기를 하죠. 파워는 물리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에너지 개념이야. 그리고 얘는 뭐야? 스칼라예요. 뭐만 있어? 크기만 있는 양이야. 파워는 크기만 있는 양이야. 방향이 없습니다. 강호동 아저씨 알지? 강호동 아저씨는 파워가 센 거야. 너네 제시 누나 알아? 제시 언니 알아? 누군지 모르니? 제시 몰라? 제시 뭐라 그래? 폴스가 장난 아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파워가 센 건 아니죠. 여자니까. 근데 폴스가 장난 아니죠. 뭐 이런 느낌을 쓰잖아. 그런 느낌이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강호동 아저씨가 힘이 센 거는 에너지가 큰 거야. 그래서 많은 걸 할 수 있어.
근데 제시 아줌마는 아줌마가 아니라 제시 누나는 어떻게 돼요? 한번 딱 째려보면 무섭잖아. 폴스가 장난 아닌 거죠. 그게 F야. 힘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orce라는 단어를 쓴다. F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MA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영어로 뭐냐? mass야, mass. 질량이고 얘는 acceleration, 가속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웠잖아. 가속도에도 이렇게 화살표가 붙는다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붙어있는 이 F하고 화살표가 붙어있는 A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무조건 니네 이제 앞으로 뭐야?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은 같은 거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더라. 항상 힘이 아랫방향이면 가속도도 아랫방향이야. 그래서 지금 니네 중력이 아래로, 중력이 지구 중심으로 작용하잖아.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아래로 되는 거야. 던져 올렸어도 처음 속도는 위쪽이지만 힘은 지금 아래로 작용하니까 가속도가 아래니까 던져 올린 게 운동 방향이 위쪽인데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가속도가 아랫방향이다 보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야. 그러다 정지했다가 이제 봐라. 떨어지는 거 봐봐. 떨어지는 거는 운동 방향이 아랫방향이지. 근데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가속도가 아랫방향이지.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올라가는 건 속도가 느려지는데 내려오는 건 속도가 빨라지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하고 가속도는 항상 같은 방향이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자, 가속도 방향하고 절대 가속도하고는 연결짓지 마라. 이게 실수의 포인트예요. 니네는 가속도가 빠르면 속도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 전혀 다른 얘기다.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방금 얘기했잖아. 빨라질 수도 있고 던져 올린 건 느려질 수도 있잖아. 가속도는 하나인데. 근데 니네는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면 계속 속력이 증가할 거라고만 생각해. 아니에요. 운동 방향이 바뀌면 반대야.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실제로 출제자들이 그런 걸 물어본다고. 거지없이 니네가 그런 거에 걸려요. 그래서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 식에 나와 있잖아. F는 MA. 이 화살표 붙어 있는 거 얘네 둘이 관심이 있어.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아랫방향이면 얘도 아랫방향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가속도가 아래라 그래갖고 속도가 무조건 아랫방향일 수는 없다고. 위로도 있을 수 있다고. 던져 올리면 위잖아. 아래로 내려오면 아래고.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속도하고 가속도는 연결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F는 MA 이렇게 나타내지. 다시 한 번만 쓰자. 힘 F는 MA 이렇게 나타내다 보니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얘는 뉴턴 단위죠. 풀었으면 얘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니네 뉴턴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하고는 같은 단위다. 같은 단위다. 그래서 우리 니네 체중이 얼마니? 라고 하면 선생님 60kg이거든? 근데 선생님 물리 선생이니까 너 체중이 얼마야? 그럼 나 60kg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죠. 뭐라 그래야 돼? 60kg 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이거 어떻게 쓰죠? 60kg F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무게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 힘이야, 힘. 무게는 힘하고 같은 거야. 벡터량이야, 무게는. 자, 지구 중력만큼. 선생님이 만약에 달로 가잖아? 선생님 달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60kg 중 달이야, 중 지구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구의 중력에 비해서 달의 중력은 6분의 1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달에서는 10kg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갖는다. 그러니까 같은 근력으로 점프를 하면 선생님은 6배 높이 튀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달에서는. 이렇게 중력이 달라지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중력 가속도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다. 이 질량은 지구나 달이나 변함이 없다. 질량값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게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가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중력 가속도야. 그래서 달에 가면 6분의 1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유가 달이 조그맣잖아. 그래서 지구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니네 그런 뭐 음모론이 있긴 한데, 그죠? 아폴로 11호가 달에 안 갔다는 뭐 그런 음모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료화면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주인들이 어떻게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본 적 있지? 이렇게 다니죠. 막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막 이렇게 다니잖아. 지구 중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듣기로는 그 영상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찍었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런 영화에 그런 내용들도 막 넣고 막 그러는데 모르지. 그때는 미소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러시아죠. 소련이 워낙 우주 개발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경쟁적으로 그래서 아마 사람들도 많이 죽었을 겁니다. 가다가 우주 왕복선 막 폭파되고 그래갖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중력이다. 그게 이제 F는 MA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 그러면 이렇게도 나타낸다고. 이건 고1 때 잘 나옵니다. mg 이렇게 나타낸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무게기도 하고 중력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가속도를 다른 표현으로 중력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뒤에 가면 작용 반작용에서 중력인 mg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이제 뭐니? g의 만율력 상수에다가 r의 제곱에 질량 곱하기 질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mm이 물체의 질량이 사라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중력 가속도를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 g의 상수입니다. 물체에서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어떤 행성, 그 지구면은 그게 지구의 질량이고 어떤 행성이면 그 행성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균값이 우리가 얼마냐면 9.8 m/s의 제곱인 거야. 근데 다 똑같진 않습니다. 위치마다 다 달라요. 중력이 표준 중력이 우리가 이제 그 표준 값을 지오이드라 그러는데 그 값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값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고 이렇게 오차가 있어. 저 중력 가속도를 측정을 실측을 하잖아요. 중력 가속도가 크게 측정이 되는 곳은 밑에 뭔가 질량이 큰 놈이 있는 거야. 질량이 큰 놈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탐사를 해보면 뭐 금이나 우라늄 같은 애들이 있는 것이고 질량이 필요 이상 중력 가속도가 필요 이상으로 작아.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인 값이 있어요. 거기 밑을 파보잖아요. 석유가 있어요. 액체가 밀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 탐사할 때 이 중력 탐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가 질량하고 관련 있는 거고 밑에 반지름은 뭐 쉽게 얘기해 볼까?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 아주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타원체로 생겼잖아.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단반경이고 이게 장반경이니까 적도 이게 극지방이잖아. 그러면 일단 중력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우리 여학생들은 체중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내 체중이 조금 나오는 데가 어디가 조금 나올까? 적도 지방 가면 조금 나오겠지. 왜? 장반경이니까. 이 값이 크면 중력 가속도가 작겠지. 그래서 적도 지방에 가서 저울 가지고 재면 체중이 조금 나와요. 반면에 극지방 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짧으니까 이 값이 짧으니까 이 값이 크게 나오지. 중력 가속도 값이 커지면 무게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고기를 싸게 살려면 적도에 가야 돼? 아니면 극지방에 가야 돼? 만약에 정육점을 하려면 이득을 어디 가야지 이득을 많이 남기겠어? 뭐 이런 것들 고민해봐. 고민해보세요. 이런 거가 이제 이 중력 가속도의 일반 식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발밑에 어떤 애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반경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나와요. 이런 애들이 이제 힘과 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애들이다. 연결을 그렇게 지으면 돼요. 다시 힘과 운동으로 돌아가 봅시다. 힘. 이제 힘을 우리는 force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F라고 썼고요. MA라고 쓴다 그랬어. 그리고 힘하고 가속도는 항상 같은 부호라 그랬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힘을 주게 되면 물리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는 얘기야. 자, 선생님 얼굴에다가 주먹으로 힘을 줬다 그래봐. 이렇게 힘을 줬어. 자, 이걸 슬로우 비디오로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얼굴이 막 엄청 일그러지겠지. 요새 이제 선생님 가끔 그 뭐죠? 격투기? 이종 격투기 하는 거를 자꾸 채널 넘기다 보면 나와요. 이제 가끔 한 번씩 보는데 요새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슬로우 모션으로 그걸 찍어줘. 진짜 정타를 맞았을 때, 다운될 때 맞으면 얼굴이 진짜 많이 일그러지지. 그런 장면 본 적 있죠? 진짜 센가 봐. 그냥 거의 눈이 돌아가면서 기절하잖아. 근데 맞는 순간에 보면 막 얼굴이 완전히 뭉개져 버려. 진짜로 코뼈 무너지고 그러거든. 안면골절하고 막 그래. 엄청 센 거예요. 다리 부러지는 것도 봤어. 로우킥을 찼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근데 힘을 주게 되면 그렇게 모양이 변하더라는 거야. 모양이 변하더라. 그래서 힘을 주게 되면 일단 모양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1번이야. 두 번째 운동 상태가 변하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자, 힘이 물리학적인 의미는 어떤 물체에다 힘을 주게 되면 그 물체의 모양이 변형이 돼. 그 다음에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저 모양이 변하는 걸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노래방 좋아하잖아요. 노래방 가면은 노래 이렇게 틀면 그 배경 화면에 이상한 수영복 입고 나오는 여자들도 가끔 있는데 니네 배경 화면에 그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댄스를 그대로 추잖아. 니네 그 댄스 그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아니? 크로마키라 그래갖고 뒤에 배경에 파란색 그 해갖고 진짜 전문 댄서가 그 모션 캡처하는 그 센서를 자기 몸에다 부착한 다음에 음악을 틀어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시간대별로 촬영을 하면 이 각자 센서가 XYZ축에서 공간을 인식해가지고 움직임을 체크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거기다가 뽀로로 캐릭터를 갖다가 입히는 거죠. 렌더링 한다 그러거든. 거기다 입히는 거야. 그럼 뽀로로 캐릭터가 나와서 막 그 춤을 똑같이 추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션 캡처하는 애를 선생님 얼굴에다가 톡톡톡 박아놨다 그래봐. 그래놓고 주먹으로 선생님 얼굴을 쳤어. 그럼 이 얼굴에 있는 점들이 움직이겠지. 그럼 시간대별로 그 움직임을 보고 모양이 일그러지는 걸 측정할 수 있는. 이건 한 대학교 2학년, 3학년쯤 돼서 전공 실험에서는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넣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모양에 대한 얘기는 아예 언급을 안 한 거예요. 힘을 주게 되면 모양이 변한다는 사실만 얘기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면 아까 그런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타점 기록기 이런 건 좀 이용할 수 있잖아. 속도 측정하는 거. 요새는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서 어플 다 나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갖고 그 어플에다 딱 집어넣으면 그 어플로 촬영을 하면 속도 다 측정됩니다. 니네 그래서 선생님 예전에 뭐 지금으로도 한 10년 전만 해도 애들 타점 기록기 분석하는 그런 거 실험 많이 했다고. 근데 요새는 전부 다 교과서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그 앱이 있어. 그래서 물체 움직이는 걸 스마트폰으로 수레가 지나가는 걸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 앱으로 실행을 시키면 얘 속도가 측정이 돼. 근데 옛날에는 타점 기록기에 느르륵 찍어가지고 그거 구간 이론적인 걸로는 그게 맞아요. 그걸로. 그래서 시험 문제 아직도 타점 기록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운동 상태, 즉 운동 상태가 변한다. 뭐가 변하는 거야? 속력이 변하는 거예요. 됐어? 우리 이 속력이 변한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자, 힘을 줬더니 속력이 변하더라. 그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게 되면 운동 상태가 변하니까 제목이 뭐야? 힘과 운동이요. 제목에 다 들어있는 거야. 모양 변형을 넣고 싶었으면 힘과 모양 변형 이렇게 넣겠지. 힘과 모양 이렇게 했겠지. 그죠? 근데 그거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 상태의 변화만 본다. 그 운동 상태가 뭐다? 가속도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가속도의 정의가 나올 거 아니니. L이 하나 더 있나? 스펠링은 모르겠어. 너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엑셀레터 뭐 그러죠. 엑셀레이터 그렇죠? 가속시키는 그 자동차에 있는 그 부분이지. 엑셀러레이션. 그래서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 이 가속도의 정의는 니네가 아직 미분을 안 배웠잖아. 미분,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인데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 변화량. 그래서 뭐 평균 변화율 막 이런 말도 쓰고 거기다가 이제 리미트 국한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순간 변화율 막 이런 얘기 하거든. 그건 수학에서 나오는 얘기고 물리에서도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물리의 미분적분이 먼저 나오지. 이게 사실은 미분에 대한 얘기다.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미분하는 거야. 그냥 써놓읍시다. 속도를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의대로 한번 해볼게. 뭐뭐 변화에 대한 뭐니까 분모가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t-t0죠.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거랑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예요. 변화량이니까. 두 구간에서 t에서 t0, t0에서 t까지의 구간에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를 갖다가 이제 쓰기 편하게 변화량을 우린 델타 V라고 쓰거든. 델타 T라고 쓰거든. 얘는 자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가속도라고 하는 건 그냥 정의일 뿐인 거예요. 델타 T분의 앞으로 이제 V-V0라는 식을 외워두셨으면 좋겠다. 이게 공식이 아니라는 거야. 뭐야? 가속도의 정의라는 거죠. 정의를 그냥 간단하게 수식으로 나타낸 거일 뿐인 거야. 이거 외우고 말 것도 없어. 가속도가 뭔지만 알면 바로 만들어지는 식이야. 됐어요? 자,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F는 MA, 그 다음에 A는 델타 T분의 V-V제로 이제 하늘이 두 쪽 놔도 이 두 식은 꼭 알아야 되는 거. F는 MA, 그 다음에 A는 델타 T분의 V-V제로. 이게 제일 중요한, 물리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 아는 거야. 외울 필요도 없어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돼.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을 갈 거야. 뉴턴의 운동법칙, 자, 이제 3개 있죠. 그 정도는 거의 상식이잖아. 선생님이 가끔 지나가면서 이제 상식 얘기를 할 건데, 상식이 뭐야, 영어로? common sense. 그죠? 사람이 좀 상식적이어야 돼.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니네들은 좀 제발 common sense가 좀 있는 그런 사람. 좀 상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지나다 보면 진짜로 무식이 상식인 사람이 있어. 무식하면 안 돼요. 자, 지민 정신 차려봐. 자, 그러면 상식이니까 뉴턴의 운동법칙이죠. 뉴턴이 맞니? 뉴턴이 맞니? 3법칙까지 있죠. 먼저 첫 번째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관성의 법칙이야.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이야.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야.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 정도를 했으면 이 3개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상식 수준이야. 근데 우리는 물리를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최소 선생님처럼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는 지금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뉴턴의 운동 법칙은 무조건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자, 먼저 첫 번째 관성의 법칙. 처음부터 그죠? 난관에 봉착했죠. 관성이 뭔지 이거 뉴턴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논문집에다가 뉴턴 대단한 사람이에요. 26살에 그걸 집대성한 거야. 뉴턴이 이걸 만든 건 아니다. 너네 오해하고 있는 거야. 뉴턴이 이걸 만든 게 아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고전역학을 그냥 틀을 잡은 거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필기를 잘 예쁘게 해갖고 정리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거야. 집대성한다 그러죠. 집대성한 거야. 근데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26살에. 그죠? 그게 되게 평행 이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도 26살에 박사과정이 그죠? 광전 효과를 발표하면서 노벨상을 받고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제 뭐 하지?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죠. 근데 사실은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위스 할리먼에서 그걸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는 상대성 이론으로는 노벨상을 못 받았어.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 시켰어. 그 석학들을 이해를 시켜야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때 당시는 1900년 초에는 그 사람들이 인정을 못 했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 뉴턴은 그때 이제 근데 사실은 뉴턴도 아인슈타인 거를 인정을 했어요. 뉴턴은 근데 되게 오래 살았거든. 86살까지인가 살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걸 26살에 완성했으니 완전히 대가잖아. 고전역학의 대가인데 26살에 딱 완성해놓고 어느 경지에 딱 올랐는데 또 다른 이론인데 그 이론을 이렇게 기웃거려 봤더니 자기가 했던 고전역학하고 전혀 다른 얘기잖아. 그거 인정했다가는 자기가 쌓아놓은 이 업적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걸 고수를 한 거야. 그러나 계속 그쪽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 0. 몇 %의 영재들이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한때 영재 교육을 많이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바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교육의 힘이야. 선생님도 사교육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주입식으로 많이 공부도 시키긴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실력들이 좋잖아. 그리고 아주 굵직한 사람들이 안 나와서 그렇지 저변에 깔려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사교육의 힘이라고 봐. 이 좁은 나라에서 앞으로 교육은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정권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자꾸 니네 편하게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 좀 똑똑한 사람을 양산해내야 되는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우매화시키는 거 아닌가?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사람들 바보로 만들어갖고 정치에 관심 없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정권 유지하는데 문제없게 하려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바뀌질 않았어. 그러니까 니네가 정말로 예리하게 또릿또릿하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 그래야지 좀 사회가 좀 달라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 커먼 센스가 좀 풍부해야 돼. 관성. 자, 프린키피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Moment of inertia. 아무리 봐도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우리나라 이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그 논문을 갖다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저 말을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Moment of inertia.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게 법칙이라고 하는데 저걸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영어로 느낌이 안 오잖아.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 과학이 어려운 거야. 과학의 용어가 어려워갖고 니네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거야. 관성이 도대체 뭔데? 관성이 뭔데? 그냥 자기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그리고 영어로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야. 그리고 한자로는 관성이래. 니네 관자가 무슨 관자냐면 습관할 때 관자야. 습관할 때 관자야.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성질이다. 이런 뜻으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선생님은 그래서 관성 한 똥꼬집 정도 얘기를 합니다. 똥꼬집. 그래요. 관성이 큰 애들. 어떤 애들이 관성이 크니? 저기 마트 같은 데 가면 가끔 보는 애들 있잖아요. 장난감 코너. 니네도 그랬을 때 있었잖아. 새로 신상으로 나온 장난감 사달라고. 근데 엄마는 비싸다고 자꾸 싼 걸 왜? 한 번 놀고 버리잖아. 안 갖고 노니까. 그러니까 자꾸 싼 걸 주는데 이렇게 가격 싼 거 이렇게 주는데 쟤는 비싼 거 큰 거 이걸 원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대부분 애들이 거기서 이제 바닥에서 굴르죠. 뭐 유전은 어쩔 수 없어요. 난 그런 모습도 봤어요. 애가 굴르고 있는데 엄마는 걔 애를 두드러 패고 있어. 엄마가 더 세죠. 그래갖고 질질 끌고 가고 버리고 가버려. 그러면 이제 막 울면서 그러면서 따라오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똥꼬집이 엄청 센 애들이 있어요. 이게 관성이야. 그 자리에 멈춰 있으려고 하는 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자리에 멈춰. 대표적인 게 누구죠? 흔들바위.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 사람들이 밀면 끈들끈들거리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 왜? 질량이 크기 때문에 관성이 엄청 큰 거야. 4월 1일 만우절날 갑자기 문자가 왔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설악산 흔들바위를 흑형 5명이 밀어서 떨어뜨렸다. 오, 대박. 난 믿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흑형이라고 하면 안 되지. 흑인 형아들. 흑인 형아들이 5명이 힘들 세잖아. 그러니까 밀어서 또. 그래서 오늘 만우절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뭐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게 한 50톤, 60톤 된대요. 그거를 5명이 못 밀지. 그죠? 근데 거기가 움푹 파여가지고 건들거리긴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그게 관성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흔들바위를 떨어뜨렸어. 흑형 5명이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그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한 번 운동 시작한 애는 이거 질량이 큰 애는 관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운동을 시작한 애는 멈추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정지해 있는 건 계속 정지해 쓰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그걸 우리는 관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 거기까지야. 근데 우리는 물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물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알아야 돼. 앞으로 이제 관성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관성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 이제 힘으로 푼다 그랬죠? 무조건 F가 0이야. 여기에 조금 이런 표현을 써볼게. 알짜힘. 알짜힘이라고 하는 건 운동을 하게 하는 힘이야. 알짜힘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3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이쪽으로 9N을 끌었어. 이쪽에서 6N을 끌어당겼어. 알짜힘이 얼마요? 오른쪽으로 3N이야. 이게 알짜힘이야. 어떤 물체한테 주어진 모든 힘을 다 더해갖고 최종적인 힘. 그걸로 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알짜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움직일 수 있는 알짜힘이구나. 근데 그 알짜힘이 0이래. 그럼 움직이지 않거나 계속 똑같이 움직이거나 이 두 가지거든. 이걸 증명해야 돼. 이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성의 법칙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F는 0이다. 관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F는 0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성좌표계 그러면 F가 0이야. 니네 물리2에 가거나 물리1의 뒷부분에 가면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관성력이 나와. 관성력도 F가 0이야. 관성이란 말이 들어가지. 앞으로 무조건 관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F가 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F 0이죠. 풀어볼까? F는 MH. 이게 0인 거잖아. 증명하는 거야 이제. 이거잖아. 니네 어떤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0일 수는 없잖아. 그럼 결국은 관성의 법칙은 뭐가 0이란 얘기야? A가 0이란 얘기예요. A 아까 이거 하늘이 두 쪽 나도 외우라 그랬잖아. A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시간 변화량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라고요. 이게 0이래. 니네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분모가 0이 될 수 없잖아. 그러면 얘가 0이란 얘기지. 그럼 V-V0가 0이란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V하고 V0가 0이거나 V하고 V0가 같지만 0이 아니거나 이렇게 있다고. 끝났잖아. 얘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0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등속, 직선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물리의 그러면 중학교 수준이야. 여기까지 했던 거야. 야, 운동에서 힘과 운동에서 정지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 정지는 안 다룬 거야. 뭐 다뤘어? 등속, 직선운동 배웠잖아, 너네.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했지? 시간분의 거리다. 뭐 속거시, 거속시 막 이런 걸로 외웠잖아요.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됐었니?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등속운동이니까 일정하더라. 그래서 면적 구하면 이게 이동거리더라. 뭐 이런 거 했다고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안에 들어있는 정말 행간의 의미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더라. 니네가 배웠던 등속 직선운동은요. 힘이 0인 거였어.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봐. 기억을 더듬어 봐. 니네 중학교 때 문제 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 물체들이 전부 이런 상황이었지. 이런 문제 수도 없이 봤을 거야. 미끄러운 수평면 위에서 어떤 물체가, 얼음판 위에서 어떤 물체가,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미끄러운 수평면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조건이 안 나오면 등속 직선운동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런 내용을 설명 안 해주시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항상 이 말이 나온다고.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이 조건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F가 0일 때. F가 0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등속 직선운동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마찰력까지 나오잖아. 니네 마찰력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대학과정이었거든. 마찰력, 저항력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도 같이 나온다. 일단은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정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지관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움직이는 거 운동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이 관성의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현상이 있어? 우리 가장 두 개 비교하기 좋은 게 얘는 급출발이야. 얘 급정 거죠. 이 두 가지 하면 제일 편할 거야. 자, 가만히 멍청하게 정지하고 있었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버스가 붕 출발해버려. 그러면 승객은 어떻게 돼요? 뒤로 자빠지죠. 왜? 승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거든. 그 버스 혼자 웅 가버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뒤로 자빠지는 거야.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버스하고 선생님하고 지금 같이 달리고 있어. 등속 운동으로. 근데 버스 아저씨가 갑자기 급정거로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야. 아저씨 나 불렀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는 계속 그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니네 담배 안 피우죠? 담배째 털어봤어? 네, 담배 안 피우지. 그러니까 안 피운대. 그래서 담배째 어떻게 터니?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털어요. 이러더라는데 담배째 털 때 이렇게 털잖아. 담배하고 담배째를 같이 털어요. 같이 운동을 시켜. 같이 등속 운동을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담배만 잡어. 그러니까 그 끝에 달려있는 담배째가 툭 떨어지는 거야. 계속 운동해야 되니까. 관성의 법칙. 삽질. 삽하고 흙을 펐어. 등속 운동으로 던져. 삽만 잡어. 흙이 날아가. 이게 등속 운동이야. 계속 가려고 하는 거야. 자, 정지관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식탁 위에 식탁보가 있고 그릇들이 있어. 식탁보를 쫙 잡아 빼. 그릇들 그대로 있잖아. 그릇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데 고1 과정까지도 사실은 이 정지관성, 운동관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네는 정지관성도 있고 운동관성이 있다는 걸 따로따로 좀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나열한 이런 현상들은 그냥 관성의 법칙이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됐어? 여기까지가 고2 과정이고 고2 과정에 심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참고로 관성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요거는 좀 확장이야. 확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요 얘기를 좀 해보죠. 왜? 관성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성이란 말이 보여지면 무조건 F는 0이거든. 알짜임이 0이거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버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버스가 갑자기 붕 하고 출발을 했을 때 상황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로 미술학원을 좀 다녔어야지 되는데 이게 선생님이 집이 가난해갖고 유치원도 안 나오고 선생님 꿈이 그래서 나중에 60 넘으면 성인 유치원을 한번 다녀볼까. 유치원 학제 중에 유치원을 안 나왔거든. 그래서 그게 좀 한이 돼서 선생님 꿈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데리고 성인 유치원을 한번 해보는 게 꿈이야. 유치원 원장을 해보는 게 꿈입니다. 이제 자꾸 노후화가 되잖아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꿈은 아주 그럴싸하게 유치원을 하나 만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란색 가방 메고 노란색 모자를 쓰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 인사들을 불러다가 강연도 시키고 그죠? 교양 강좌 같은 거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을 위해서 포크 댄스도 추고 그죠? 생일날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갖고 케이크 하고 뽀뽀도 같이 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니네 다 유치원 다닐 때 여자친구들 하나씩 있지 않았어? 생일날 뽀뽀해주는 친구들 다 있었지. 선생님 애들도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선생님 유치원을 안 나온 게 조금 한이 돼서 선생님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미술학원도 다녀봤었어야 되는데 그림을 잘 그려요.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운전대가 있고 여기 이제 아저씨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부응하고 밟고 있는 상황이야. 가속도가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앞바퀴가 들려 있죠 지금. 그죠? 우리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앞바퀴 들고 우웅 갈 때 우웅 이렇게 가잖아. 그걸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아저씨가 악셀레터를 풀로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지금 어느 쪽이야? 니네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여기에 손잡이가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손잡이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깥에 제3자가 정지에 있는 이걸 정지좌표계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 관성좌표계라고 그래. 자, 그럼 벌써 이제 관성력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관성력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 정의가 되게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쓸게요. 이런 가속좌표계에서 가상적인 힘이다. 이런 저 힘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관성력.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잘 봐. 니네가 이제 이런 일들은 많이 보는 거니까. 자, 이 아저씨가 부릉 하고 출발했더니 바깥에서 관찰한 애가 봤을 때 이 손잡이가 일로 뒤로 제껴지더라는 거야. 뒤로 제껴지더라는 거죠. 야, 정지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어. 정지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한테 힘을 줬어. 자, 다시 정지에 있는 어떤 물체에 힘을 줬어. 힘을 줬어. 힘을 준 방향으로 가잖아. 누가 봐도 힘을 오른쪽으로 줬는데 왜 쟤는 뒤로 가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자, 가만히 있는 애한테 힘을 줬어. 힘을 준 방향으로 뭐 가속도가 생기든 속도가 생기든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힘을 준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절대 설명 못 합니다. 얘한테서는
이거 설명 불가야.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설명 불가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관성력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설명하려면 얘를,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야. 관찰자를 가속좌표계 안에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관찰자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 놓고 보는 거야. 자, 여기 버스 손잡이요. 자, 니네들은 정지좌표계, 나는 가속좌표계 안에 들어있는 관찰자야. 아저씨가 붕 출발합니다. 어떻게 돼요? 붕. 다시. 붕. 내 머리하고 얘를 잘 봐. 붕. 처음이나 정지했을 때나 붕 출발했을 때나 똑같지. 똑같지.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변화 없어. 가속좌표계 안에서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머리가 이거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관찰자 입장에서는 변화 없는 거야. F가 0이야. F가 0이야. R자임이 0인 거야. 그런데 이 0조건을 만족하려면 분명히 얘가 이쪽으로 MA라는 힘을 줬단 말이지.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관찰자가 얘를 봤을 때는 R자임이 0이니까 마이너스 MA가 작동을 했단 얘기지. 이 마이너스 MA가 얘가 보는 관성력이라고 하는 보이는 애야. 실존하는 애예요. 근데 왜 가상적인 힘이라고 했을까? 힘의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데 작용점이 없어. 힘의 3요소가 다 적용해야지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긴 작용점이 없습니다. 누가 작용시킨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가상적인 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힘이다. 우리 이걸 관성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루에 한 번씩, 니네 한 7번씩 이 관성력을 느끼잖아. 어디서 느껴? 엘베. 엘리베이터. 여기에 저울을 갈아놓고 네가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애가 자, 어떻게 되냐? 위로 붕 하고 올라가요.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훅 올라갈 때 힘을 훅 주잖아.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자. 그럼 가속도계 안에서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A가 생기잖아. 그러면 원래 정지했을 때 mg라는 무게가 있었는데 얘가 아랫방향 같은 방향으로 ma가, 그러니까 무게가 증가하죠. mg 플러스 ma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다가 저울을 놓으면 니네 체중보다 더 나간다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 자, 봐봐. 뭘 봐야 돼? 자, 분필. 안 떨어지잖아. 가만 놔두면 떨어져. 근데 어떻게 돼?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져?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얘가 내 손바닥을 마이너스 A로 누르는 거잖아.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관성력이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관성력. 할 수 있겠니?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응용되겠어? 조금 이따가 이제 하겠지만 가속도 법칙에서도 하겠지만 이 관성력 나온 김에 이거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A라는 가속도로 이 두 덩어리를 훅 끈대. 그러면 이 M과 M 사이에 마찰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훅 끌면 뒤로 퉁 떨어져야 돼. 당연한 거 아닌가? 마찰력이 없을 때 밑에 있는 M, 라지 M을 끌면 얘는 A로 반대로 관성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얘가 A로 가는데 얘가 마이너스 A 방향으로 떨어져야 돼. 근데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정지한 상태로 간대. 정지한 상태로 붙어서 간대. 그럼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럼 이 관성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야. 이거부터 니네가 어려운 거야.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인데 얘는 같은 방향이지. 왜? 관성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하고 똑같은 힘의 마찰력이 작용했다는 얘기야.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관성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문제가 나온다. 마찰력하고 같이 연계돼서 나온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성력을 설명한 거예요. 관성력을 설명한 거다. 이제 물리2로 완전히 물리2로 넘어가잖아요. 원의 중심이야.
여기다 m이라는 어떤 물체를 갖다 놓고 원운동을 시키는 거죠. 니네 이거 남학생들은 놀이터에서 이런 장난 많이 치지 않니? 그 돌아가는 놀이기구 있잖아. 거기 가갖고 친구들 넣어놓고 막 빙글빙글 돌려버리죠. 나중에 막 전부 얼굴이 누래져갖고 막 토하고 막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을 거야. 그런 놀이기구라고 생각해봐. 여기다 넣고 자 바깥에서 관찰을 해봤어. 원운동을 시켜버렸어. 니네 이제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 상식 여기도 상식인데 원운동을 하게 하는 근본의 원동력이 뭐지? 구심력. 그래서 이걸 돌리면 이게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원운동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걸 놓으면 날아가 버리잖아. 그 결국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원운동의 핵심 힘은 구심력이야. 구심력이라고. 그래서 안으로 끌어당겨.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다 만약에 용수철을 달았다고 해보자. 근데 이놈이 돌리니까 얘가 늘어지네.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분명히 힘은 안으로 작용한다며. 근데 바깥에 있는 애가 봤을 때는 얘가 밖으로 밀려나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힘은 안으로 작용하는데 운동은 바깥으로 나가. 똑같은 거 아니야 얘랑. 그래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속좌표계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관찰자가 여기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물체를 같이 보는 거야. 그리고 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같이 밀리겠지. F0이잖아. F0이잖아. 그러면 분명히 용수철로 잡아당겼으니까 얘가 탄성력이 안으로 작용하겠지. 이게 구심력이야. 근데 F가 0이었지. 그러니까 반대로 똑같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뭐예요? 이게 원심력이야. 그래서 구심력의 관성력이 원심력인 거야. 근데 니네 잘못 알고 있는 게 원심력이면 밖으로 튕겨나가니까 원주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나가는 게 원심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원심력은 어떻게 돼? 구심력의 정확하게 180도 반대 방향이야. 구심력의 정확하게 180도 반대 방향인 거야. 그래서 매번 구심력이 바뀌기 때문에 매번 원심력도 바뀌는 거야. 정확하게 반대 힘이야. 왜? 알자 힘이 0이 돼야 되니까. 이해돼요? 이렇게까지. 이 내용은 이제 물리 2 내용이야. 근데 어쨌든 관성력이란 말. 그러니까 이 관성이란 말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관성은 앞으로 이제 물리적인 의미는 F가 0, 알자 힘이 0이다. 그게 가속좌표계든 관성좌표계든. 이제 이런 거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됐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 끝.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니? 가속도의 법칙이죠.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 증명까지만 해줄게. 가속도의 법칙. 자, 니네 이제 증명할 때 어떻게 돼? 뭐 이런 거잖아. 지금 F가 0일 때 이거 했잖아. 그럼 이제 0보다 작을 때하고 0보다 클 때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증명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거잖아. F는 0이다 하나 했잖아. 그러면 F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 하면 되고 플러스 값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거지. 그게 가속도 법칙이야. 자, 이제 뭐예요? 이렇게 해봅시다. F가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F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두 가지가 있겠지. F가 0보다 클 때하고 F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등식이니까 이거 MA로 바꿔볼까? 0보다 클 때. MA로 바꿔볼까? 0보다 작을 때. 어차피 M은 양수값이니까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 그럼 이제 A 풀어써봐. 얼마? 델타 T분의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가 0보다 크다야. 델타 T분의 V-V0가 0보다 작다요. 그런데 이제 부등식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거나 그래버리면 부등호가 바뀌니까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이걸 양수값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1초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1초겠지? 그럼 어떤 식이 되는 거야? V1이 V0보다 V1이 V0보다 이렇게 되겠지? 얘 뭐예요? 처음 속도보다 1초 후의 속도가 빨라지더라. 뭐야? 엑셀러레이션. 얘는 뭐예요? 끼익 브레이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속도가 느려지는 거.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플러스 방향이면 플러스면 속도가 빨라지더라. 마이너스면 속도가 느려지더라.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디로 정할 건데?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죠.
거의 모든 문제 한 8%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에서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보는 거야. 자,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면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면 아랫방향이 플러스인 거야. 만약에 집어 던졌어. 그럼 위쪽 방향이 플러스인 거야. 잘 봐. 아까 얘기했지만 떨어질 때는 이게 플러스니까 중력가 속도가 플러스인 거야. 던져 올렸어. 이게 플러스니까 중력가 속도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최초 운동 방향, 최초 속도의 방향, 최초 운동 방향. 그걸 우리는 플러스라고 정하자. 그럼 플러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어. 빨라지겠지.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어. 주춤 느려지겠지. 이 얘기야.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다. 힘에 대한 얘기고 가속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그래프로 많이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래프도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A가 0보다 클 때. 그런데 이제 이걸 일정하다고 할 때. 등가속도 운동식을 어떻게 그래프로 그릴 거냐면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 속도에서 이렇게 돼요. 이동거리 그래프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니네는 좀 무식하죠? 가방끈도 짧고.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선생님은 미적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게 보이잖아. 이게 상수함수거든? 이 1차 함수예요. 2차 함수야.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적분한다라 그래. 나중에 배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걸 기울기를 구하는 작업이야. 이걸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사실은 미분 적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해볼게.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 적분을 하면 이게 뭐의 의미냐면 되게 중요하다. 속도 변화량이다. 이거 속도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속도 변화량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AT 어디 있어? 아까식 기본식 여기 있잖아. 이게 델타 V잖아. AT가 델타 V잖아. V가 아니잖아요. 속도 변화량이다.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은 얼마일까요? 이게 이동거리야.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 또는 변이라고도 하죠. 이제 미분 한번 해볼게. 각 지점에서 미분. 자, 여기 미분하면 기울기가 이렇죠. 기울기가 이렇지. 기울기가 이렇지. 기울기가 이렇지. 자,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속도가 매 시간마다 점점 기울기가 증가하더라. 매 시간마다 속도가 점점 증가하더라. 맞잖아. 여기 기울기 어떻게 돼요?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한 값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0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이제 아래 면적은 델타 V라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0 이상의 델타 V가 플러스 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값이죠. 0 미치니까. 이건 감소하는 거야.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속도 변화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는 처음 속도에서 이렇게 감소할 거란 말이지.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한다.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린다. 변이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감소해야 되니까 2차 함수가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0을 지나면 딱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로 기울기가 증가해야 되지. 검산해 볼까? 자, 기울기 어때요? 짠 증가. 이렇게 점점 감소하죠.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지. 그러다 0이 딱 됐지. 기울기가 0 지나서부터는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증가하지. 마이너스 값으로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밖에 없지. 마이너스 어떻게 돼? 마이너스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기울기. 이렇게 된다. 이 점이 의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얘가 가다가 속도가 줄어서 0이 딱 됐어. 다시 턴 뒤로. 이 점은 뭐예요? 운동 방향의 전환점이다. 똑같이 이 그래프 나와도 이 점의 의미는 똑같이 운동 방향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니네들이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이거보다 한 차원 앞으로 가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가속도가 변하고 있지. 등가속도가 아니야 이제. 이게 응용으로 나온다고. 변가속도죠. 그런 말은 없는데 선생님이 만든 말이야. 변가속도 운동이야. 얘의 의미가 뭘까? A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란 얘기거든. 여기가 0이니까. A가 플러스란 얘기는 힘이 플러스란 얘기야. 힘이 운동 방향으로 계속 작용하는 거야. 여기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 그럼 이 점은 뭘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적분 한번 해봐.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아까는 이동거리가 이거였는데 이제는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그 적분하면. 그러면 이 꼭지점은 의미가 뭐다? 여기가 힘의 방향 전환. 그러니까 니네 막 이거 외웠다가 운동 방향 전환된 거 외웠다가 이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거 운동 방향 전환이 아니요. 응용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조금 이제 확장된 팩이다. 확장해서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알아뒀으면. 그래프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가속도 법칙을 얘기하는 거다. 가속도는 힘하고 무조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이걸 총합해 갖고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운동 방정식으로 바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법칙, 2법칙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 선생님이 굉장히 좀 확장해서 지금 1법칙, 2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식으로 다시 나와야 돼. 그래서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필기를 하면 됩니다. 됐죠? 자.